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워홀 생활하고 있는 방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워홀 생활 및 정보에 대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유튜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이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제가 처음 찍어봐서 상당히 어색할 텐데 재미가 없거나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금 더 빨리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제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는 작년 2월 말 워홀을 경험하러 토론토에 왔고요. 한국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은 많진 않아요.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답변을 드리면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워홀을 왔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제 주위 사람들 이제 워홀을 하신 분들이나, 워홀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현실을 알려드리고, 장점이든 단점이든 현실을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워홀을 오게 됐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워홀을 갈까? 왜 워홀을 선택했고, 그걸 통해서 얻는 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저의 중점이었고, 그 다음에 정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 워홀 선택 이유고요. 두 번째로, 언제까지 토론토에 있을 거냐? 현재는 이제 워홀 비자가 2월 말쯤, 한 3, 4주 뒤에, 지금 이 영상 촬영이 2월 중순인데요. 3, 4주 뒤에 워홀 비자가 만료가 되고, 저는 이제 관광 비자로 연장해서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조금 더 체류할 예정입니다. 체류의 목적은 영상을 더 만든다라는 거는 보여주기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영상을 더 만들고 외국생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외국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체류를 결정했습니다. 혹시나 인터뷰를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빨리빨리 연락 주셔서 만나서 인터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디서 일하고 있냐? 저는 이제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식당이라고 하면 너무 안 좋은 소리와 왜 외국까지 가서 한인식당에서 일을 하냐라는 말씀들이 많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은 다운타운, 한국에 따지면 번화가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보니까 다른 곳의 한식당보다 외국인의 손님, 영어를 쓰는 손님의 비율이 약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요. 영어 쓰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많은 워홀러 분들을 만나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많은 워홀러 분들도 만나서 의견도 듣고 피드백도 받았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영어도 못했기 때문에 울렁증을 없애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나피디 80일간 세계 일주 거기도 다녀오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캐나다에서 1년 살면서, 약 1년 정도 살면서 한국과 다른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여기는 디파짓 개념이 있어요. 방을 계약할 때 첫 번째 달과 마지막 달의 금액을 같이 내는 디파짓, 계약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국에서 여기 오시기 전에 먼저 방을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디파짓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 사기니까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현지에 와서 방을 구하신다, 그럴 때도 디파짓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본인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디파짓을 먼저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주인 행세를 하고 디파짓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의 방법은 이사하기로 한 날 첫 번째 달 방세와 마지막 달 방세 디파짓을 같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수단, 대중교통을 탈 때, 여기서는 지하철, 스트리카, 버스를 탈 때, 항상 내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을 막잖아요. 한국에서는 손으로 입을 막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 힙합의 뎁처럼 기침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쏘리라고 말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됐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손으로 안 하냐? 그 이유는 이제 손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세균이 여기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균을 악수를 하고 이것저것을 만지면 뭐 전염된다고 해서 그런 이유라고 들었어요. 네 번째, 이제 누군가 부딪히거나 혹시 그 사람을 지나쳐야 된다거나 비켜달라고 말을 할 때 sorry 혹은 excuse me 라는 표현을 입에 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sorry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할까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에 예의이기도 하고 매너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캐나다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금액은 텍스 붙기 전 금액이에요. 온타리오 토론토 기준으로 13%가 여기에 텍스인데요. 제가 10불짜리를 구매하려고 할 때 이제 구매대로 가서 바코드를 찍는 순간 11.3불이 되는 겁니다. 금액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섯 번째, 제가 가장 싫어하는 캐나다의 문화입니다. 음주를 밖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음주를 하려면 술집 혹은 집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술을 사는 것도 SBO라던가 뭐 와인렉 아니면 비어 스토어 뭐 이 세 곳에서만 살 수 있고요. 다른 곳은 절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맥주를 찾았다가 이제 거기 주인이 상당히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모르는 거니까 알고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곳에서 아이디는 항상 필요하고 이 세 곳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기준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문을 열고 지나갈 때나 뭐 뒷사람 위에 문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 사람이 온다. 그럼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아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땡큐 땡스라고 말을 하며 뒷사람이 올 때 바톤 터치식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죠.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잡아주는데 잡아줬을 때 뭐 한국인 혹은 뭐 몇몇 아시안 분들은 그냥 지나치세요. 그러니까 보기 좋진 않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화를 시키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만약 보셨다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 사람이 땡큐라는 말을 해주고 기분 좋게 웃으며 지나갈 거예요. 이런 문화는 개인적으로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뭐 앞에 그 술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여기는 술집에서도 새벽 2시까지 밖에 술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1시 반이면 보통 라스콜 마지막 주문에 들어가고요. 2시가 지나면 테이블에서 술을 치워야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2시까지만 술을 마실 수 있어요. 밤새 술을 먹고 싶다, 그건 집에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 문화라던가 뭐 집에서 술 먹는 게 조금 더 한국보다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긴데 제가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식당 문화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겪은 얘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는 팁 문화가 있는데 뭐 음식값, 텍스를 제외하고 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불짜리 음식을 먹었을 때 텍스 및 팁까지 포함하면 약 14불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식을 먹게 되면 최소 뭐 10%에서 20%, 많게는 30%, 40%까지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40%까지 받아봤어요. 자랑을 해보자면. 어쨌든 20%가 이제 뭐 대부분 맥시멈으로 주시긴 하는데 보통 아시아인들을 제외하고는 음식값의 15%를 지불합니다. 왜 아시아인들을 제외하냐? 아시아인들은 이제 그 각자 자기의 나라에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어서 10% 혹은 지불하지 않으시거나 10% 이하를 지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예요. 인종차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편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시아인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들은 팁을 안 주거나 혹은 10% 언더로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를 할 때도 편견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것이 과연 서버들만의 잘못일까요? 뭐 물론 서버들도 잘못이긴 한데 서비스를 기분 좋게 받았다면 15% 이상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서버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뭐 팁을 지불해야 한다. 그럼 15% 이상 혹은 기분이 좋았으면 20% 혹은 20% 이상도 지불하고 옵니다. 돈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에요. 예의라기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 돈을 내는 입장에서도 서로 기분 좋게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지불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게 팁을 내는 게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팁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팁을 안 냈다, 다시는 거기 안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기억하거나 약간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겪어봤고요. 불만족스러워서 팁을 지불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갔다가 완전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의 맛이 없었다거나 서비스가 안 좋았다거나 뭐 예를 들어 싸가지가 아니라 약간 좀 착하지 않았다, 친절하지 않았으면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10% 이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식당들은 이제 손을 흔든다거나 직접 찾아간다거나 급하게 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고 싶다, 메뉴를 받았다, 그럼 그 메뉴를 덮어놓고 기다리시면 서버들이 와서 주문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물, 음료수, 뭐 얼음 등이 필요하다, 정말 급하다, 정말 먹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손을 드시고 excuse me 뭐 혹은 excuse me sir 이라고 말을 하시면 되지만, 그냥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서버들이 옵니다. 이제 everything okay, 뭐 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얼음 좀 갖다 주세요, 뭐 음료수 좀 더 갖다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해야 한다, 뭐 대부분 한국 분들은 직접 걸어가서 뭐 계산하겠습니다, 뭐 페이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캐네디언들은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면서 뭐 비를 달라, 지불은 어떻게, 페이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마인드의 차이 혹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신 이제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식사를 하실 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뭐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제가 약 1년 동안 살면서 겪은 경험 및 문화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본인만의 더 알고 있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 다 하시는 것처럼 저도 구독 및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인터뷰 영상이 올라올 예정인데, 그분의 간략한 소개는 이제 워홀로 오셔서 이민까지 성공하신 사례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